제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 1주차 노션 페이지인데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게 조 구성하기고 상원님이 발표 자료 올려주셨고 모더레이터 분이 하실 일은 이제 해당 주차 정보 업데이트인데 이제 이거는 이번 모더레이터가 동현님이었죠? 조동현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현님이 오늘 정보 공유 시간 한 다음에 이제 정보 들은 거 있으면 이렇게 청타 쳐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주차 이제 과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제 동현님 다 해주셨나요? 기터브에 올라온 거 일단 다 했는데요. 아, 근데 기터브는 이번 주는 기터브가 없죠. 코드를 해야 될 게 없어서. 이번 주 그 코드 실습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커리큘럼 혹시 보셨나요? 커리큘럼에 이번 주는 제가 코드 실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그래서, 구현이랑 실습이랑 다른가요? 구현이랑 실습이랑 다르냐고?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잘못 써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저희가 오늘이 지금 따지면 2회차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과제고요. 제가 네, 그 카톡에서 네네, 올려주신 거에서 네네. 그, 여기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레지넷 읽기 플러스 구현을 테스트해 보셨으면 합니다 해서 네네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예. 그 일단 해보고 나서 조를 선정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맛보기를 좀 해봐라라는 의견을 했던 거고 과제는 아니고 하면 좋은 그런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동현님이 거기까지 신경 써주셔서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들 과제는 제가 다들 과제는 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더레이터님이 원래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 다들 하셨고 과제 제출까지 다 하셨고 이제 제가 건의사항으로 일단 스터디를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자기는 이제 구현과 리뷰 둘 다 하고 싶은지 나는 구현은 좀 벅찰 것 같고 리뷰만 하고 싶은지 이거를 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면은 해당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켜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이번 주에 레즈넷 논문 읽고 구현까지 해봤는데 구현은 좀 힘들다 혹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나는 좀 다 끝까지 완료를 다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게 네네. 최우혁이요. 네. 네, 우영님은 그럼 이제 좀 리뷰만 하고 싶다 이쪽이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주희님이랑 조현님도 안유성님, 손상원님 또 더 계실까요? 네, 조동현님. 야, 이러다가 그냥 저 빼고 다 리뷰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현도 하고 싶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원래 구현을 하고 싶어서 스터디를 개설을 한 거였는데 이렇게 네, 그러면 잠시만요. 당황스럽네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안 해주신 분이 세정님은 혹시 구현까지 세정님이 계시네? 죄송해요.
네, 주인님, 성민님 감사드립니다. 네, 제 기준으로 이제 좀 구현을 해야지 깊게 이해가 되고 논문만 읽어서는 사실 그냥 막, 아, 이런 게 있었는데만 생각이 나고 어떤 태스크를 풀 때 적용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 이런 게 있었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아, 네, 승일님, 네, 다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주인님, 지송님은 되는 데까지 네, 알겠습니다. 혹시 성민님 성이 어떻게 되실까요? 성민이요? 아, 네. 제가 외우려고 했는데 여기 저 빼고 12명이어가지고 일단 오해링까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네, 아, 네, 그럼 8, 13, 딱 맞는 것 같고요. 더 이상 변동 없으신가요? 한 분만 구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용기 내보실 분 안 계신가요? 네, 그 제가 그 커리큘럼 거기에도 얘기를 했는데 구현을 자기가 직접 다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못해요. 저도 이제 뭐 기터브 보고 베끼거나 아니면 기터브 이제 코드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에도 써놨듯이 구현을 자기가 직접 엔드투엔드로 끝까지 다 하실 필요가 없고 정말 뭐 모델의 핵심적인 부분만 구현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뭐 기터브를 참고를 해서 노력을 해봤다. 근데 내가 여기서 안 되더라.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 너네들은 어떻게 해결했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코드 읽는 것 자체가 사실 논문에는 되게 정확한 정보가 다 안 써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구현해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좀 느끼시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지님이랑 혹시 그럼 네, 말씀하세요. 그 리뷰 구현팀이랑 그냥 리뷰만 하는 팀이랑 나눠서 하는 건가요?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댓글에 써놨듯이 이제 그러니까 리뷰랑 구현 같이 하는 팀, 그러니까 뭐라 해야죠? 그러니까 반반으로 팀을 나눌지 아니면 그냥 리뷰팀, 구현팀 완전 따로 나눌지 그것도 저희가 같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자가 그래도 리뷰만 하시는 분들에게도 공부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것도 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승일님 나갔다 오시고요. 그럼 민지님이랑 조현님까지 하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을까요? 나는 구현은 좀 힘들 것 같다 해서 우영님, 상원님, 동현님, 미희님, 수명님, 세정님 이렇게 6분 맞으신가요? 네. 네, 아니시면 대답하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승일님 다시 돌아오셨나요? 네, 돌아오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정할 건 이제 됐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우선 저희가 원래는 13명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당 발표를 많아봤자 2번 정도밖에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스터디 자체가 되게 뭐 과제, 뭐 누가 이렇게 채점해줄 수 있는 과제가 없으니까 자율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발표까지 좀 많이 안 하게 되면은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번에 주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반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스터디를 반으로 나누지 않고 스터디 13명 모두 다 같이 하는 대신 약간 저희 팀 안에서 조를 나누어서 서로 의지할 수 있게끔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이거든요. 스터디 13명 모두 같이 하는 대신 조를 나누는데 이때 조를 구현조 따로, 리뷰조 따로 나누는지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는 스터디를 13명 다 모두 같이 하는데 구현이랑 리뷰를 섞어서 팀 조를 만들지. 그래서 3번은 똑같은데 이제 스터디를 반 나눠서 아마 지금 6명, 7명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반 나눠서 구현조 따로, 리뷰조 따로가 될지. 아이고.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스터디를 반 나눠서
구현 리뷰초 섞어서 진행을 할지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찝어가면서 여쭤볼 테니까 본인의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4분이니까 딱 15분 되면 질문 드릴게요, 제가. 사실 13명 다 있으면 다 같이 친해지기가 좀 힘들잖아요. 좀 소수로 쪼개져야지 친해지기가 편할 것 같던데 그러고 나서 하다 보면 좀 힘들 텐데 13명 있는 방에서 좀 힘들다고 찡찡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힘든 거를 좀 이렇게 토로하고 공유하고 그러긴 좀 힘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를 2조로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5분 됐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는 기준은 그냥 저한테 참가자 뜨는 순서대로 물어볼게요. 일단 수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 구현하는 게 힘들더라도 어쨌든 코드 구현하는 것 자체에 노출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생각해서 그 일단은 구현이랑 리뷰는 섞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2번이나 4번 저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이거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나? 제가 노션을 이거 하면서 처음 써봐가지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진행이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허 태그가 뭐지? 여기 대충 그래서 2번이나 4번 말씀하셨죠? 네. 1번이면 체크를 해볼게요. 다음에 이제 민지님.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다시 마지막에 순서 돌아서 마지막에 다시 여쭤볼게요. 네. 네, 조현님. 저는 3번에 한 표 하겠습니다. 중복 선택 가능하고요. 단일 선택도 가능하니까 그냥 네, 자기 생각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현님 감사하고요. 다음이 순서 바뀌었네요. 광미희님. 2번 아니면 4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아니면 4번이요?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님. 또 구현하는 거를 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네. 못할 것 같아서 리뷰조에 든 건데 2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택은 그냥 다수결로 갈게요. 그 다음에 승일님. 저는 1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민님, 김성민님. 혹시 성민님 목소리 저만 안 들리는 걸까요? 네, 성민님 1번 알겠습니다. 손상원님. 저 2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지송님. 안지송님. 안지송님 자리에 안 계시나요? 네, 댓글 주셨구나. 네, 저 지금 찾아서 은소노트를 2번 아니면 네네. 4번. 네네. 이게 화면 공유 상태로는 댓글 보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만약에 가능하시면은 마이크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주희님.
주인님 2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현님 저도 2번, 4번이요. 2번, 4번이요. 그 다음에 최우형님 저 2번이요. 2번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김조현님 대답 안 하셨죠, 아직? 저 아까 했는데. 죄송해요. 그럼 못하신 분은 누가 있죠? 죄송합니다. 놀래가지고. 네, 민지님이었나? 누구였지? 네, 네네. 저였는데 저는 1번 아니면 저 1번에 한 표 할게요. 네. 근데 그럼 이제 저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안 해도 2번으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4번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저희 계신 13분 중에서 8분이 이번에 찬성을 하셨으니까 저희 그러면 스터디 13명 모두 다 같이 하는데 이제 구현이랑 리뷰 조 섞어서 반반 나누는 걸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이거 하이라이팅을 하고 싶은데 할 줄 몰라가지고 어렵네요. 그러면은 조는 그냥 제비뽑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나 이 사람이랑 같은 조 되고 싶다 있으세요? 나 얘랑 친구인데 얘랑 뭐야 목걸이 카지가 왜 나? 얘 사다리 타기. 이분이랑 친구라서 이분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있으실까요?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친구분이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저희가 잠시만요. 잘못 들어갔다. 그럼 저희 지금 일단 리뷰 구현 팀에서 4명 뽑아서 4명 뽑고 리뷰 팀에서 3명 뽑아서 그게 A조, 선택 안 된 사람들이 B조 하는 걸로 할게요. 순서는 그냥 1, 1, 1, 1, 0, 0, 0. 0이 A조, 1이 B조인 걸로 할게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졸프 때문에 구현을 열심히 할 거긴 한데, 막 간혹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여기 리뷰 구현조에 있는 게 맞는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할 건데, 네. 간혹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5번 못 하시면은 뭐 벌금 5만 원 내시거나 모데레이터 한 달 하시거나 둘 중 하나 아닐까요? 아하, 네. 저는 아하. 약간 네.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을 짓자라는 주의여서 그러면 혹시 리뷰로 가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송님 빼고 나머지 분들은 본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 네, 쳐도 알겠습니다. 되나? 모르니까 캡처를 해놓을게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방법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꼭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좀 시끌시끌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000 1 1 1 1 본인이 어떤 팀이신지 무슨 팀인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렇게
하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A팀이신 분들은 이주인님, 김민지님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A팀 6명, B팀 7명으로 구성되었고요. 아마 단톡은 오늘 각자 팀별로 만들어서 좀 서로 친목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스터디는 13명 모두 다 같이 하게 될 거고요. 구현이랑 리뷰 조를 섞어서 A조, B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만약에 뭐 2주 차에 A팀이 리뷰를 발표하고 B팀이 코드를 발표했다면 그 다음 주는 이제 A팀이 리뷰를 발표하고 B팀이 구현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나 바로 물어봐 주시면은 왜냐면 제가 궁금한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A랑 B로 팀을 나눈 것 뿐이지 그 콜하는 시간은 같이 와서 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대신 근데 이제 제가 조를 나눈 이유가 뭐냐면은 모르는 거 있는데 13명이는 톡방에서 물어보기 좀 민망하지 않나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쪼개서 사람들끼리 좀 친해진 다음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를 쪼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 조 쪼갠 거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지금 노션 안 보이시나요? 아, 노션에 썼는데 네네. 혹시 뭐 다른 그 1, 2, 3, 4는 보이는데 저만 다른 게 안 보이는 건가? 그 밑에 아, 저 봤어요. 봤어요? 네네네, 봤어요. 네네네네. 네네네. 다들 보이시나요? 제 감사합니다. 화면에 안 보이나요, 노션 근데? 네, 화면 공유는 안 한 것 같아요. 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들 왜 안 해주셨나요? 잘 보이는데? 그래요? 그래요? 저만 안 보이나 저도 봐요. 잘 저도 보여요. 화면 공유 보여요. 아, 진짜요? 저는 혜리님 얼굴이 어쨌든 다행이네요. 저만 그런가 봐요. 네. 네, 어쨌든 다행이네요. 네, 그럼 이렇게 네.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보 공유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들 많이 좀 미리 써놓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별건 없고요. 저도 이게 제가 저 먼저 소개를 할게요. 제가 좀 공유드리고 싶은 정보를. 다들 이제 AI 쪽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다들 보통 뭐 컴퓨터공학? 정확하게 과는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공학 이쪽이랑 같이 하셔가지고 IT, 전반적으로 IT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IT 쪽은 블로그 없이 못 써야잖아요. 항상 티스토리, 미디움, 뭐 사이언스, 투월드 사이언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IT 블로그를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자기 이메일을 넣으면은 맨날 이제 그 전날에 좀 핫했던 그런 IT 글들을 좀 추천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런 걸 좀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이나 일일이 찾기 좀 귀찮은 그런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공유해드렸고요. 이거랑 또 별개로 개발,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그거를 이제 슬랙으로 전송을 해주는 건데 저는 슬랙을 쓰긴 하지만 이제 다른 분들 슬랙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슬랙을 쓰고 계신다면 이거를 설치하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의 차이, 뭐 스타트업 뭐 기술 트렌드 엮어서 보기 이런 거 하나 보면 이런 식으로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저 맨날 GPU 큰 게 좋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기는 귀찮지만 그냥 뭐 대충 지하철 타서 한번 훑어서 읽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감사해요. 네, 지성님 리액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줌에서 혼자 말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저 다음부터는 본인이 소개하시고 싶은 내용 소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다 큰 성인들이신데 굳이 제가 순서를 찝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자기가 공유한 내용에 대해서 또 이건 어떤 내용, 이건 뭐 어떤 거고 내가 이거 왜 공유해주고 싶었는지 이런 걸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주인님은 마이크를 켜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레지넷 공부하면서 찾아보다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올려주셨다고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티스토리에 글을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분들이 요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수업 끝나고 뭔가 사모님이 좀 참고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죄송합니다. 뭔가 PPT에서 봤던 것 같아가지고 이 내용은 수업 끝나고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같이 읽어보기는 다들 네, 읽는 속도가 달라서 이거는 끝나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서 이제 그 다음 분 계신가요? 저는 그 혜리님께서 논문 리뷰 추천 거기 노션에 올려주신 것 중에서 유튜브 동빛나님 그 네네. 채널 영상 네 그거 저도 이번에 레진에 공부하면서 참고하기도 했고 그거 아니더라도 그 다른 딥러닝 논문 리뷰도 많고 아니면은 알고리즘이나 코딩 테스트 영상도 좋아서 저 다시 한번 추천해드리려고 네 적었습니다. 맞아요. 동민나님 알고리즘이 진짜 유명한데 최근에 딥러닝도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레즈넷 설명이 엄청 꼼꼼해요. 저도 한번 봤었는데 옛날에 엄청 좋은 추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저 할게요. 저 해도 되나요? 네네. 당연 하세요. 저는 평소에 유튜브 많이 보는데 그래도 좀 도움되는 유튜브를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채널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채널은 그 빵형의 개발 도상국이라는 채널인데 거기 보면은 파이썬 관련돼서 재밌는 프로젝트를 소개해주고 또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채널하고 그 다음에는 3 블루 1 브라운라는 채널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네? 하면 되나 계속? 혹시 제 노랫소리 들렸나요? 유튜브 소리? 네. 아,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검색해서 들어가 봤는데 바로 영상이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3 블루 1 브라운이라는 채널인데 이거는 수학 어려운 것들 약간 그래픽적으로 설명해 준다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2미니스 페이퍼 무슨 논문을 2분 안에 설명해 준다고 해요. 짧게. 그리고 루이 커버리라는 채널인데 이건 그냥 신기해서 들고 왔거든요. 그 사람이 노래하는 어떤 여성분이 노래하는 채널인데 저 얼굴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소개했습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이커버리 신기하네요. 진짜 자연스럽네. 네, 감사합니다. 그 3 그것도 그분 외계인이실까요? 엄청 많은 걸. 네, 감사합니다, 외용님. 저 화면 공유는 안 되나요? 화면 공유 직접 하시면 되는데, 그래요? 참석자 네.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습니다라고 떠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돼요. 네네. 제가 한 거는 그냥 메타버스라고 요즘 좀 막 제가 며칠 전에 졸프 때문에 캡스톤 때문에 교수님 상담 갔는데 교수님이 막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뒀는데 혹시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강원도민 TV 맞나요? 아, 네, 맞아요. 이 교수님이 되게 말도 재밌게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개념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이렇게 아바타 같이 만들어가지고 가상 환경에서 이렇게 초월 현실과 세상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요즘 막 무슨 로보릭스인가 거기에서는 미국 청소년들이 유튜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가 거기 이 게임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해가지고 요즘 그걸로 되게 많이 그때 당시에는 막 빌 게이츠가 뭐 잘못했다 막 그랬는데 뭐 지금은 마인크래프트가 메타버스와 같이 해가지고 되게 많은 걸 하고 막 미국의 무슨 유명한 래퍼라고 하나? 이 사람이 그 공연을 여기 메타버스 공간에서 했대요. 요즘 막 BTS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많이 메타버스로 하고 막 이렇게 막 이 가수가 여기에 나타나서 이렇게 팬들이 들어가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교수님이 이런 트렌드 잘 알으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공유하려고 네, 저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네,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그 메타버스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엄청 신기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진짜 네. 신기했고 되게 네이버 자회사에도 제페토라고 되게 막 하려고 하고 되게 많이 그런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쪽으로도 뭐 찾아보시고 좀 더 네, 그 링크 강원도민 TV 거기서 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딱 제 기준으로 정말 제가 바라던 정보 공유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1도 모르던 것들인데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고 뭔가 또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또 새로 알아가고 여기 나머지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메타버스를 처음 봐서 엄청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또 다른 분들 안 계실까요? 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막 다른 새로운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작년에 저번 학기에 클래스 창시자에게 배우는 딥러닝을 보면서 많이 참조했던 블로그여서 혹시나 이번 컴퓨터 비전을 배우는데 그냥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딥러닝을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굳이 책을 사지 않고도 참조할 수 있는 블로그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유용할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안수빈님 블로그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안수빈님이 데이터 시각화, 저희 나라에서 몇 안 되는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틀 전인가 안수빈님이랑 줌으로 수업을 들었었는데 정말 안수빈님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생이신 걸로 알고 계신데 네, 안수빈님 블로그에 정말 좋은 시각화 자료 이런 것도 많아서 네, 안수빈님 블로그 추천드립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또 있으세요? 저도 유튜브 채널 추천인데요. 네. 저도 최우형님처럼 빵용이랑 투명페이퍼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데 그 중에 또 얄팍한 코딩 사전이라고 채널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는 처음 여기서 그래요. 이거는 주로 코딩할 때 개발 용어 같은 거를 좀 엄청 쉽게 알려줘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용어 같은 거를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엄청 또 스토리 라인을 짜가지고 좀 웃기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딱 들어봤는데 가장 쉽게 배우는 도커가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거나 뭐 저는 또 컴공과가 아니다 보니까 CS 지식 이런 게 없어서 뭐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환경 변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요, 지금. 아주 딱 제가 생각하던 그런 분위기예요.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네. 노션에는 네, 상원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군요. 노션에는 더 많은 분들이 좀 좋은 내용들을 공유해 주신 것 같은데 첫날이라서 부끄러우신 건지 더 활발한 정보 공유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정말 다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은 제가 왜 만들었냐면은 약간 TMI이긴 한데 혼자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한계가 있다 해야 되나? 제한적이라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10분, 20분 잡담을 나누면은 제가 알고 있던 그 풀에서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정말 잘 된 것 같고요. 네, 정보 공유 시간 끝났으니까 이거 동현님이 이미 사람들이 다 올려주셔서 동현님이 따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정보 공유 시간 끝났으니까 오늘은 저희가 2주차라서 레즈넷 리뷰, 논문 리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원님이 발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레슨의 논문 리뷰 발표를 맡게 된 손상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레슨의 하나만 뭔가 딱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이미지 분류하는 모델이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설명하면서 개념을 보는 게 좀 더 다른 분들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러 모델들의 좀 핵심적인 개념들을 따지는 이제 살펴보는 식으로 좀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내용은 대충 이렇고요. 목차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미지넷 그 분류대회에서 이제 좋은 활약을 했었던 알렉스넷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알렉스넷이 가진 그 모델로서의 의의는
이제 뭐 드롭아웃 기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는 그 하이퍼볼릭 타젠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활성화 함수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 이제 그런 함수를 사용하다가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레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드롭아웃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이런 방식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오는 모델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뭐 실제 사례에 대해서 분류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제 많은 이제 기법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글넷입니다. 그래서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빨간색 네모칸이 있는데요. 이 빨간색 네모칸들이 이제 인셉션 모듈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셉션 모듈을 여러 층 쌓아서 만든 모델이 구글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셉션 모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하나의 하나의 신경망 안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1짜리나 뭐 3 곱하기 3짜리와 같은 그 합성국 신경망을 이제 나눠서 투입을 하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풀링층에다가 넣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가 그 합성국 신경망에 그냥 넣었을 때보다 그 파라미터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학습 속도 자체에 대한 향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였냐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건 넣은 건데요. 기존과 같은 경우에 일단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 차원은 일단 축소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5짜리 합성국 신경망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1짜리를 이용해서 먼저 처리를 해둔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른 신경망층을 이용을 해서 그 학습을 시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계산 같은 경우에는 뭐 여유가 있으시면 해보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했던 부분이 그 파라미터의 숫자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모델이 레스넷인데요.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구글넷 이후에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레스넷인데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 모델의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그만큼 이제 모델의 성능이 충분히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고서 모델을 만들어 나갔었는데요. 하지만 그 밑에 보이는 그림처럼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으로 인해서 그 그레디언트의 미분값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 그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이제 학습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지만 이제 레시듀얼 블럭을 이용을 해서 그런 이제 단점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방식은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X를 레이어에 넣어서 HX를 구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레시듀얼 블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있는 fx를 추가적으로 그
추가적으로 더해줌으로써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제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hx 그 레슨넷에서는 hx가 fx 플러스 x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x에 대한 미분을 하면은 그 아래와 같은 수식이 나와서 이제 그 미분값이 0으로 수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최저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레슨넷을 수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전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실제로 훈련을 시킬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건 이미지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개의 신경망층을 통해서 그 하나의 플래튼 층으로 이제 바뀐 다음에 시그모이드 분류를 통해서 어떤 숫자인지를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이 데이터를 넣을 때 이 낮은 얕은 층의 레이어에서는 이런 좀 색깔이 좀 더 보이죠. 약간 이 사진의 픽셀을 약간 쪼갠 듯한 좀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반대로 이런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문양이나 어떤 그 외곽 아니면 뭐 패턴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했었다면 이제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옅어져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 일어나서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레슨넷에서는 이런 기존의 층에서 학습했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좀 이렇게 사라지는 현상을 방지했다? 이런 식으로도 좀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슨넷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장차 블록을 통해서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더해주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을 아이디어로 삼아서 좀 더 발전시킨 게 댄스넷이라는 모델입니다. 댄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댄스 블럭에 있는 많은 이제 5개의 처음 인풋을 제외한 4개의 신경망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좀 저희가 봐야 될 점은 이 신경망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레지듀얼 블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X가 다른 레이어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레이어들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거를 이제 그림은 그걸 좀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좀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댄스 블럭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블럭 안에 이전에 존재하던 그 레이어들이 전체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그 스키 커넥션이 좀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댄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정보들이 계속 재사용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레슨넷과 똑같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을 막아내고 그리고 피처 리어스를 통해서 학습 속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댄스넷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레이어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규화 효과를 통해서 오버피팅의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거는 좀 혼자서 만들어 본 건데요. 이게 막 논문에 나온 내용을 막 다 이제 일일이 따져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저 나름대로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레스넷이 딱 나왔을 때 그 레이어를 많이 쌓였다고 했잖아요. 그걸 똑같이 만든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그 학성국 신경망만 쭈르륵 쌓아가지고 시그모이드로 마지막에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정확도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설명 안 했네요. 이게 그 CIFAR10이라는 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했는데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0개 그 분류 그 10개 그 뭐랄까요? 예를 들면 뭐 새라던가 아니면 뭐 자동차라던가 이런 식의 그 사물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물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분류를 잘하느냐 이런 거를 좀 테스트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물론 5번을 학습을 시키긴 했지만 그 정확도가 0.1이죠. 근데 이 수가 10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무작위로 찍는 것과 같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사실상 전혀 안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레스넷을 이용을 해서 한다면 이제 그 스키 커넥션을 각각의 그 레이블이 2개의 그 신경망이 될 때 띄어서 한 거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이닝 셋에 대한 정확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선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 셋에 대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댄스넷에 대한 건데요. 댄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댄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그 댄스넷 관련 논문을 봤을 때는 가면 갈수록 이 레이어가 그 깊어지는 형태로 그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저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이제 파라미터의 수가 되게 좀 많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400만 개가 되죠. 그런데 아까 봤었던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500만 개밖에 안 돼요. 네, 근데 500만 개 했을 때는 이게 2분 정도 걸려요. 한 번 그 F치가 돌 때. 그런데 데스넷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의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1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게 좀 다소 의외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도 이제 그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는 계속 올라가는 반면에 테스트 정확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댄스넷이 어느 정도 이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호님 질의응답을 위해서 화면 공유는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그 코드 직접 구현하셔가지고 비교하신 것까지 되게 잘 보았습니다. 네, 여기 코드 구현해서 비교까지는 하실 줄 몰랐는데 좀 대단 어떻게 표현하죠? 네, 멋있으시네요. 근데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네네네. 그 발표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오늘 그래도 이제 이미지 레즈넷
발표를 하는데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을 다 다뤄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되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어떤 모델들이 좀 줄을 잃었었는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즈넷 페이지를 가보면은 네. 그러면은 이게 레즈넷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 사실 설명만 듣고 레즈넷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레즈넷에서는 스킵 커넥션을 이용한 게 레즈넷의 전부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네. 사실 제가 그 이전에 발표를 그 지난 학기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좀 그 각각의 모델들에 대해서 약간 특징만 뽑아서 하는 식의 네. 발표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걸 다시 보면서 그 구글넷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보면서 한번 좀 정리를 했었었는데 레스넷에 대해서 뭔가 이 모델이 나왔을 때 그 모델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고나 할까요? 저 그게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가장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음,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 어, 저는 그냥 이렇게 발표 엄청 잘 들었는데 발표 듣고 좀 든 생각은 레즈넷에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을 다 설명해 주신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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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저도 엄청 추천하고 저도 그럴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레즈넷 설명이 12쪽짜리 논문이 PPT 2장으로 설명되는 게 좀 이게 가능한가 아,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레즈넷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숏 커넥션이 맞는데 네, 쇼커식 맞죠.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레즈넷 50인 것 같은데 레즈넷 50에는 뭐 1바일, 3바일, 3, 1바일 같은 바틀렉 구조가 있죠. 그러고 나서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 초기화도 카이밍히라고 하나요? 네, 그거를 따로 쓰죠. 그래서 레즈넷만이 가지는 좀 특징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숏컷 커넥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서 네, 아, 네, 네, 그 부분 그거는 저도 조금 바빠가지고 네. 저도 사실 레슨에 좀 더 분량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거까지 하면은 뭔가 좀 그럴 좀 많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좀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서 레즈넷을 써서 이전 모델보다 어떤 데이터셋이랑 어떤 지표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성능 개선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 해야 되나요? 레즈넷이 더 좋아진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얼만큼 더 좋아졌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아쉬워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냥 막연히 레즈넷 좋은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덴즈넷을 이용하면 왜 채널이 늘어나나요? 댄스넷을 이용했을 때요. 네, 그 콜앱으로 해주실 때 채널이 계속 2배로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네네. 네, 이게 저도 완벽하게 이해한 거는 아니긴 한데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64에 이제 1 곱하기 1자리를 집어넣어서 돌린 다음에 3 곱하기 3자리를 집어넣잖아요. 그 이후로 1 곱하기 1자리로 다시 집어넣는데 여기서 차원이 늘어나요. 제가 이거는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차원을 깊게 하면은 파라미터가 늘어나잖아요. 그 파라미터가 늘어나면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파라미터가 전체적으로 많은 모델이 그렇지 않은 모델보다 좀 더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비전이나
비전이라는 분야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파라미터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저 전공 과목을 할 때도 많이 배웠었고 그리고 그 파라미터가 되게 그 모델에 있어서 파라미터가 많아지면은 이게 그 수식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그 전에 그것도 지난 학기 때 살짝 발표를 한 부분이었어가지고 네. 그거는 아마 유튜브 뒤져보시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덴드넷에서도 스킵 커넥션을 썼잖아요. 네네. 근데 레즈넷에서는 스킵 커넥션을 해서 픽셀 와이즈하게 더해주고 덴드넷에서는 채널 콘캣을 해줘요.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채널이 증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덴드넷의 핵심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없어가지고 아쉬웠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쭉 다 훑어주시고 정말 핵심이 되는 부분들 간략하게 잘 콕콕 집어내 주셔서 좋은 발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혹시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 발생해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 발생 그 부분은 오타인가요? 그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타를 많이 내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 질문은 한 여기까지 된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노션 보면은 다른 분들이 박승일님, 김성민님, 이주희님, 최호영님 등등 질문을 적어주셨는데 혹 다른 분들은 질문이 없으신 건가요? 레즈넷 논문 되게 저는 굉장히 되게 어렵거든요. 아이덴티티 매핑이 최적일 때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가지고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외에 또 다른 발표 듣고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주셔도 좋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상원님이 올라온 질문들 하나하나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베스트는 이제 질문하신 분이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이게 잘 모르겠더라. 라는 식으로 질문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음성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이나. 혹시 다들 질문하시기가 부끄러우신 건가요? 다들 질문을 엄청 안 하시네요.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은 그냥 상원님이 그냥 써 있는 거 보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원님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첫 번째부터 한다면은 그 스트라이드는 일을 준 게 일단 저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사이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처음에 스트라이드 2를 주신다는 게 뭐죠? 풀링이 아니라 아마 필터를 이용해서 행렬 곱을 계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는 확실하진 않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풀링을 한다는 거는 좀 뭐랄까 픽셀 단위로 쪼개진 이 행렬에 대해서 좀 더 특징적인 면을 뽑아내서 그거를 위주로 이제 마치 약간 문제집에 있는 중요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밑줄 쳐져 있거나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따로 뽑아내서 해주는 느낌?
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필터로 하는 거는 약간 일종의 전처리 같은 느낌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전처리 행렬 같은 것도 그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RGB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그 스트라이더 2를 준다는 부분이 두 칸씩 띄어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풀링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거와 되게 유사하게 작동은 해요. 그런데 이제 풀링은 그 데이터에 있는 거에 대해서 고정적인 연산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면, 그 필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전처리를 하는 느낌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약간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 보이는 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 그래도 전처리적인 관점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되게 네, 재밌습니다. 신기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다른 분들 거 쓱쓱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1 곱하기 1, 3 곱하기 3, 1 곱하기 1로 된다는 게 이제 이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제 그 이게 아마 이거는 여기에서 나오죠. 이건 물론 채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연산을 하는 것과 이제 3 곱하기 3짜리 두 개로 하는 거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해주시면서 이제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맞춰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걸로는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막 제가 엄청 잘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어서 저는 적절한 대답을 뭔가 드리기에는 좀, 네, 좀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이해를 잘 못한 단계여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성민님이 그 프로젝션 연산에 대해서 해주셨고, 블록을 2개씩 묶은 이유라고 하셨는데, 그 블록이 2개. 근데 아마 이렇게 하신 거를 대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프로젝션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5x 5짜리로 그냥 연산하는 것과 1x 1짜리로 하는 거에 대한 차이를 좀 보여주는데, 이제 1x 1짜리로 좀 대체 연산을 하면은 이 수가 줄어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프로젝션을 하는 게 이게 이거는 좀 뭔가 완벽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그 디멘션을 늘리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가 이제 좀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블록을 2개씩 묶은 게 이거 제가 알았었는데, 잠시만요. 근데 저 이 질문하신 분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블럭을 왜 2개씩 묶었냐라는 질문이 뭐 3개, 4개일 수도 있는데 왜 꼭 2개냐
이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이거는 제가 이거 그 어디서 봤었거든요. 그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거 다시 확인해서 그 어디다 뭐 노션이나 이런 데에다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션 연산을 할 때 성능이 좋은 이유라고 하셨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션 연산 자체가 그 이런 1 곱하기 1짜리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파라미 1 곱하기 1짜리를 쓰는 게 그 파라미터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1 곱하기 1짜리를 쓰면서 이 차원이 깊어지는 효과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지금 논문 페이지가 있다. 아, 근데 이거 가려져 가지고 안 되네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내가 넣었던 것도 같이 해서 하는 작용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이제 그 프로젝션 그 뭐라고 하죠? 프로젝션 그 숏컷이었나? 그런 그게 그 효과가 아마 그렇게 이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저도 잘 몰라서 이것도 제 추측이긴 합니다.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 상원님 말씀이 맞아요. 상원님 말씀대로 그 원바이원해서 파라미터 수를 엄청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능이 좋아진 것도 있고 그러서 이 프로젝션 연산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렐루를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렐루를 넣어주면서 비선형성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선형성을 추가해주면 결국 이제 N차원 위에 이미지가 인베딩 되었을 때 그거를 잘 나눠주는 구분선들이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되게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성능이 좋게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의견이나 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 분들은 오디오 켜고 말씀하셔도 좋고 채팅으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자기도 이거 몰랐고 막 이렇게 해서 이해했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을 좀 공유하면은 더 깊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그 PPT에서 그 네. HX는 레스넷 PPT 슬라이드에서 아, 네. 그 미분한 식 있잖아요. 맨 마지막 단락에. 네. 그럼 미분한 식을 논문 읽을 때 못 봤는데 그 식은 왜 미분된 걸 왜 써놓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올바른 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이해하실 때 조금 편하게 뭐랄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써놨습니다. 이건 사실 엄밀한 수식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 그 fx는 hx 그 식 자체가 엄밀한 식이 아니라는 아, 건가요? 이게 중간 거까지는 그 원래 그 나왔던 내용이죠. 근데 이 미분한식 자체는 사실 엄밀하게 맞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식입니다. 그냥 이거를 수식적인 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 미분값이 0으로 수렴하는 거를 막는지를 좀 약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사모님의 발표에서 궁금한 점은 아니고 그냥 네. 레슨의 논문을 읽고 정리하는 어떤 블로거를 보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이 있는데 그 레슨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류도 있고 기울기의 소실 문제 이런 한계가 있어서 레즈넷이 나왔고 그 핵심 아이디어가 네, 스킵 커넥션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된 게 있었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기울기의 소실 문제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저 잠시만 이거 다른 거 창 좀 띄워도 될까요? 제가 어, 이거 원래 넣으려고 했는데 과제를 하나 깜빡해가지고 그거 처리하느라 조금 퀄리티가 안 좋았었거든요. 큰 수가 있었는데. 이거 잘 못 찾겠어가지고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죠? 네, 여기서 미분값을 구할 때요. 이제 각각의 가중치들에 대해서 미분값을 구할 때 사실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y는 x 제곱이다 뭐 이런 식이 있다고 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이제 이거를 그냥 미분하면은 직관적으로 ex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는 y에 대한 x의 식이 나왔을 때 x에 대한 미분을 어떻게 하면은 된다라는 걸 컴퓨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렴하기 위해서 어떤 또 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가중치들을 구하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가중치들은 이제 그 코스트 함수에 대한 수식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뒤에 레이어에 있는 그러니까 그 레이어가 좀 더 그 원본에 가까워질수록 가까운 친구들일수록 이 가중치들에 대한 미분값의 연산을 통해서 그거를 계산을 하거든요.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W1이 있고 W2가 있고 W3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걸 편변기호를 써서 뭐 이거를 이제 어떤 값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친구는 이런 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 역전파 알고리즘인데 이게 그 1보다 크면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아니 1보다 큰 게 1보다 항상 커도 이게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얘 거의 무한대로 가거든요. 레이어가 깊어지면. 그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인가 해서 하는 그 개념이고요. 그 반대로 여기에서는 베니싱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수식을 뭐 어떻게 했을 때 얘도 뭐 0점 몇이 된 0점 뭐 얼마가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수식 연산이 되면 이게 계속 작아져요.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도 이 연산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친구도 영향을 받고 계속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0은 아닌 1보다 작은 놈들이 계속 곱해지니까 이게 다 0처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제가 이해한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일어나는 요인이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레즈넷을 사용해서 플러스 X를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거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연결 끊기 뭐지? 답변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다 안 계신가요? 저희 그럼 한 10초 정도만 더 기다려보고 질문 없으면 상원님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 스터디 끝내겠습니다. 네, 상원님 다른 분들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엄청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정말. 이게 뭐 읽는 거랑 준비하는 거랑 엄청 천지 차이인데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유 끄셔도 될 것 공유 같아요. 꺼도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 이거 아니죠? 저희 남았죠? 저희 다음 주 모더레이터랑 다음 주 발표하실 분 두 분을 골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일단 잠시만요. CV 사원님이 사원님이 A팀이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는 A팀이 코드 리뷰하고 B팀이 다른 유닛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유닛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A팀에서 코드 구현 하실 분 자발적으로 일단 먼저 받고 B팀에서도 유닛 발표하실 분 자발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안 계시면 제비뽑기로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29분까지만 기다려볼게요. 혹시 그 다음 주에 중간고사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주 중간고사인가요? 잠시만요. 네. 과목 하나가 땡겨져가지고 네, 수요일 날 보세요? 화요일 날 보거든요. 아, 화요일 날.
그러면은 승일님은 그럼 혹시 질문을 하신 의도가 과제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화요일 날 밤에 봐가지고 저녁에 봐가지고 아마 발표 준비 막 이런 건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발표는 발표는 그러면 승일님은 이번에는 발표는 제외하는 걸로 하고 혹시 승일님처럼 다음 주에 자기 시험이 있어서 발표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휴게 기간이거든요. 질문하신 거죠? 다음 주부터 쉬는 거냐고 맞나요? 아니요. 운영진인데 네네. 네, 14일인 주랑 21일 주 다 그거에 중간고사 휴게 기간. 12일 주랑 19일 주랑 그럼 2주 동안 중간고사 휴게 기간이다라고 하시는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네네. 근데 그럼 제가 알기로 시험 기간이 한 주 더 늘어난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저 주에 대한 건 아직 얘기를 안 해봐서. 네, 그러면 그러면은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진행을 안 하는 걸로 결정해야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진행을 안 하고요. 그 다음으로 미뤄서 4월 26일자에 레즈넷 논문 구현 발표랑 유넷 논문 발표 하실 분. 자발적으로 먼저 받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주인님 코드 구현 네. 그래서 다음 주 오, 감사합니다. 다들 자발적으로 참여를 잘해주시네요. 그러면 4월 26일에는요, A팀 이주인님이 레즈넷 논문 구현 발표해 주시고요. B팀에서는 김성민님이 유넷 논문 발표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그러나서 모더레이터도 뽑아야 되는데 모더레이터가 별로 하는 일이 크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도 상관없긴 한데 26일 날 모더레이터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면 그냥 사다리 타게 돌릴게요. 20 네, 제가 시작주를 얘기했죠. 시작 일을 얘기했죠. 4월 28일. 네, 4월 28일이에요. 다시 정정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4월 28일 수요일 날 A팀 이주인님이 레즈넷 논문 구현 발표하시고요. B팀 김성민님이 유넷 논문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혹시 그냥 모더레이터 내가 하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이때 해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사다리 타기에서 돌릴게요. 네, 오민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4월 28일에는 A팀 이주인님 레즈넷 논문 구현 발표, B팀 김성민 유넷 논문 발표, 민지님이 모더레이터 하는 걸로 결정 났고요. 저희 다들 중간고사 잘 보시고 28일 날 밝은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 또 더 얘기해야 될 거나 정해야 될 거 있을까요? 일단 커리큘럼은 제가 다시 운영진 분께 정확하게 중간고사 기간이랑 기말고사 기간 여쭤보고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좀 줄이거나 주차를 좀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2주간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하시고 28일 날 뵙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어요. 네, 저는 제가 폭파시킬게요.